퇴직 후 무직 4년, 나는 왜 지금이 더 행복한가? 아직도 뭐 안 하세요? 퇴직 후 친구들한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처음엔 좀 민망했죠. 무슨 일이라도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남들 눈치도 보이고요. 하지만 벌써 퇴직한 지 4년. 지금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응, 안 해. 근데 너무 좋아. 이 말을 하면 깜짝 놀라요. 무직인데 좋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예전엔 회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벌고 자리 지키고 인정받는 게 삶의 전부 같았죠.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무직인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왜 퇴직 후 무직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실제 사례도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회사 다닐 땐 아침 6시 반 기상, 전쟁 같은 출근길, 회의 보고서, 눈치, 야근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주말도 제대로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대비였죠. 그런데 퇴직 후 처음 느낀 건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구나였어요. 아침에 눈 떠서 날씨 좋으면 마당에 나가 산책하고, 날씨 흐리면 이불 속에서 책이나 보다 점심 먹고, 그런 단순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할 줄 몰랐어요. 바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건 정말 큰 선물입니다. 사례 1. 제 친구 민호는 대기업에서 35년 일하고 60세에 퇴직했어요. 무조건 뭘 해야 할 것 같아서 투자 공부하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우울증까지 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작은 텃밭 가꾸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요즘엔 시세보다 상추 크기가 더 중요해졌어 하면서 웃어요.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하는 압박에서 벗어난 게 그의 가장 큰 변화예요. 2. 적게 써도 걱정 없는 생활. 퇴직 전엔 수입이 줄면 무조건 불행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오히려 소비를 줄이면서 걱정도 줄었어요. 단순해졌거든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됐고, 그게 곧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엔 백화점에서 뭘 하나 사면 잠깐의 만족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네 시장에서 1,000원 깎은 게 더 뿌듯해요. 커피도 믹스커피 한 잔에 만족하고요. 이렇게 살면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쓰는 습관 때문에 불안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례 2. 은퇴한 윤희 언니는 59세에 갑자기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퇴직금도 병원비로 들어가고 연금도 당장은 부족했죠. 그 후로 무조건 절약을 외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마음은 편해. 뺄 게 많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단출해진 삶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고 평온하게 만든 거죠. 3. 쓸모 있음이 아닌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기쁨. 직장에선 항상 성과, 능력, 기여도 같은 말이 따라다녔죠. 은근히 사람의 가치를 평가당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런데 퇴직 후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도 된다는 것. 그게 무직 4년차의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도 타고 반려견이랑 공원도 돌고 가끔 마을회관에서 노래 한 곡 부르기도 해요. 이젠 누가 당신 뭐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도 그냥 노는 사람인데요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사례 3. 63세의 정수 아저씨는 전직 중소기업 공장장 출신이에요. 퇴직 후 오랫동안 방 안에만 계셨죠.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동네 시니어 합창단에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노래만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더라 하셨어요.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퇴직 후 무직,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물론 무직이라는 단어엔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게으르다, 열정이 없다, 의욕이 없다는 말이 따라 붙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퇴직 후 4년. 저는 여전히 무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온하고 나다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꼭 뭔가를 해야겠다는 압박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불안하신가요? 또는 퇴직했지만 뭘 해야 하지? 하며 조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스며들듯 찾아오니까요. 퇴직 후 무직 4년 행복하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엔 나는 아직 무직의 여유를 누릴 준비가 안 됐는데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은퇴라는 건 단지 회사를 나오는 일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일을 계속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무직은 패배자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사회 안에서 주입받아온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막상 내려놓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삶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진리입니다. 퇴직 후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3가지 시선 전환. 일이 아닌 삶을 중심에 둬 보세요. 퇴직 후에도 반드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보세요. 산책, 글쓰기, 텃밭 가꾸기, 반려동물과의 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느끼는 일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의 불안은 대부분 지출의 구조가 퇴직 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때 커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놀랄 만큼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덜 쓰면 덜 걱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진리예요. 쓸모 있음의 기준을 바꾸세요. 회사에서의 역할, 직책, 연봉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인생 이막 지금부터가 진짜 내 시간. 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의 자유와 선택권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의 삶은 누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느리게 가도 나답게 가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 혹시 불안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문장 하나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퇴직 후 무직 4년. 저는 하루하루를 그 문장으로 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선택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무직도 언젠가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세요. 직장 다닐 땐 월 500만 원 써도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조금 더 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엔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달 50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인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줄여야 한다면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은퇴를 앞둔 지금 이런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월 500 쓰던 직장인. 은퇴 후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은퇴 후엔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현재의 생활비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 500만 원을 쓰던 삶, 과연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비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요. 사례 1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깜짝 놀라다. 김철수 가명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전까지 월 500만 원 이상을 써왔습니다. 부부 외식비, 자녀 학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취미생활 등 당연하게 여기던 지출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200만 원 남짓.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외식은커녕 생활 필수품을 줄여도 월 3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 은퇴 후엔 반드시 지출 항목을 재점검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필요한 금액과 불필요한 소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2 자영업자,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박영희 가명씨는 60대 초반에 자영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급증한 겁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50만 원 이상 지출하면서 기존 생활비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례 3월세 부담 없는 전원생활, 그래도 만만치 않은 현실. 한동안 전원생활이 은퇴 후 이상적인 삶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민수 가명씨 부부는 월세 부담 없는 농촌 생활을 택했지만 농사비용, 난방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매달 150만 원 이상이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상 상황으로 지출할 자금까지 고려하면 200만 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생각지 못한 고정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예비비 마련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지출 구조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정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보고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학비는 은퇴 후엔 사라질 수 있지만 의료비나 식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생활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건강에 투자하기.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의료비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작은 병도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운동, 식단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예비비 마련과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하기. 은퇴 후 불시에 발생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예비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연금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 수익이나 은퇴 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계획이 좌우한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현재와 전혀 다릅니다. 직장 생활처럼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죠.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줄이고 건강에 투자하며 예비비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은퇴 후 월 500 쓰던 당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셨나요?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주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대기업 임원이든 자영업자든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든 모두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은퇴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아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현실적 예산 관리 고정비를 줄여라. 왜 고정비가 중요할까? 고정비는 은퇴 후 재정 관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매달 꼭 빠져나가는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절약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례 자동차 유지비를 줄인 이씨 부부. 60대 부부였던 이씨 부부는 월 500만 원 중 자동차 유지비로만 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험료,
세금, 주유비까지 합치면 꽤 큰 비용이었죠. 은퇴 후 대중교통과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지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그 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투자하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실천 방안. 자동차, 주택, 통신비 등 고정비 항목을 점검하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체 방법을 찾고 줄이기 어려운 비용은 저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세요. 2.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라. 은퇴 후의 가장 큰 함정은 수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한 박 씨 이야기. 박 씨는 50대 후반에 은퇴 후 월 200만 원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좋아하던 베이킹을 소규모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쿠키를 납품하거나 직접 강의를 열면서 월 50만 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죠. 결과적으로 그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생활비를 보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실천 방안.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파트타임, 재택근무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고려해 보세요. 3. 건강투자, 의료비 폭탄을 막는 최고의 방패. 은퇴 후 생활비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례 꾸준한 운동으로 병원비를 줄인 정 씨 부부. 정 씨 부부는 50대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 여유가 생기자 산책과 가벼운 등산으로 운동을 확대했죠. 이로 인해 정기검진에서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졌고 병원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매달 예상했던 의료비보다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며 그 돈을 여행에 활용했습니다. 실천 방안.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 요가, 수영처럼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세요. 4. 예비비 마련. 긴급 상황을 대비하라.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수리비, 병원비, 혹은 가족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비상금을 지켜낸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은퇴 전 월 소득의 10%를 꾸준히 비상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가전제품 고장과 가족의 긴급한 자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예비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고도 긴급 상황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실천 방안. 은퇴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저축하세요. 적어도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계획과 실행이 당신의 은퇴를 바꾼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전략을 참고하여 지금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보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추가 수입원을 찾고 건강에 투자하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은퇴를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드디어 오래 고생한 만큼 편하게 쉴 수 있겠구나. 혹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사실 둘 다 현실적인 생각이죠. 늘어진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모습은 매력적이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관계와 일상 패턴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59세까지 공기업 팀장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어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퇴직 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어 씨가 겪은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듣고 나면 왜 그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졌을까? 라는 질문에 조금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나중에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정체성 상실의 벽. 어 씨는 퇴직 직전까지도 팀장으로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셨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팀원들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또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퇴직 전에는 이제 좀 편해지겠지, 느긋하게 여행이나 다녀야지 하는 낭만도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첫 달이 지나자 늘어지기만 한 시간이 그저 텅 빈 공백으로 다가왔답니다. 계획 없이 맞이한 휴식은 시간이 갈수록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은 온통 나는 대체 뭐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고민으로 가득하고요. 사례 1 퇴직 후 1년 내가 사라졌어요. B씨 62세 전 금융권 직원. B씨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워낙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회사가 곧 내 인생 그 자체였죠. 퇴직 후 첫 몇 달은 해방감에 좋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졌다고 해요. 회사 다닐 땐 늘 과장님, 과장님 불리면서 내 역할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냥 B씨잖아요.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으니 이상하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전에 뭐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면 예전 경력도 대단하지 않아 보이고요. 한마디로 내가 없어졌다고 느꼈어요. 이렇게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정체성이 꽤 컸던 사람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물음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2.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변화. 어 씨가 사람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관계의 변화랍니다. 현직일 때는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곤 하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예전 직장 동료나 지인들을 만나도 자꾸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모임에서 회사 이야기가 나올 때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공감하거나 조언해주기 어렵고 소외감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퇴직 생활 어떠세요? 뭐 하면서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 거북하게 느껴진대요. 대답할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괜히 위축되니까요. 사례 2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미뤄요. C씨 58세 전 IT 기업 부장. C씨는 원래 사교적이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과거에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자주 만나자고 해도 점점 피하게 된다고 해요. 얼마 전엔 후배들이랑 모임에서 만났는데 다들 직장 생활 얘기를 하잖아요. 경력, 승진, 다음 프로젝트 등등. 나는 딱히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마치 나는 이제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모임을 자꾸 피하고 있어요. 괜히 기죽기도 하고 나 혼자만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결국 이런 심리적 부담이 쌓여서 만남 자체를 기피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남들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인데 사실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퇴한 본인 마음이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죠. 3. 뭔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마이너스 경제적 정서적 준비 부족.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고 해서 생활비나 경제적 필요가 뚝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니 지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행, 취미, 자기계발 혹은 가정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니까요. 어 씨도 마찬가지로 퇴직 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 보니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불안감은 또다시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데 한몫합니다. 만나면 돈 들잖아라는 단순한 문제도 있지만
나 혼자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심리적 부담도 크거든요. 사례의 3퇴직금 금방 줄어들더라고요. D씨 60세 전 공무원. D씨는 퇴직금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 좀 편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돈 갖고는 길게 못 간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고 해요. 자녀 결혼 자금이나 갑자기 생기는 병원비 등을 대비하려면 당장 조금만 더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 만나는 자리도 부담스러워졌대요. 모임에 가면 요즘 뭐 투자하세요? 어디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작 자신은 여행커녕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도 아까워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내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어서 아예 SNS도 다 끊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경제적 준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태도와 직접 연결되거든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취미를 찾고 사람도 만나고 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어씨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소개해드린 B씨, C씨, D씨의 사례를 보면 결국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죠. 첫째,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찾을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분야를 공부해 볼 수도 있죠.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미리 관심 있었던 분야를 조금씩 조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둘째, 인간관계 재정비. 직장이란 울타리 밖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취미 모임 등은 소위 직급과 명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그 자체를 드러내고 비슷한 취향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죠. 셋째, 경제적 전략 마련. 은퇴 전에 가계부를 꼼꼼히 점검해보고 퇴직 후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연금, 투자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서 허겁지겁 구직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요즘에는 엔잡러 형태로 일하는 은퇴자도 많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일거리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은퇴는 마치 대학 입시처럼 미리 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했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시작입니다. 맺은 말. 59세 공기업 팀장, 퇴직 후 3개월 그가 사람을 피하는 이유는 비단 어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곧 겪게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작 개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불안은 이 과정을 겪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왜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내 길을 만들어 가야지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한 분들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리 대비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서 사람을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나 자신과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 그 과정을 통해 천천히 새로운 나를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 2막이 조금이나마 덜 외롭고 더 의미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공무원 59세,
퇴직 6개월 만에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느끼게 되는 막막함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59세에 퇴직하셨는데 퇴직 6개월 만에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설계도가 무너졌다 하라며 크게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분은 열심히 근무하면서 나는 은퇴만 하면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부족함 없이 살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벗고 나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실의 벽을 여러 군데서 마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인생 설계도가 무너졌을까? 사실 경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정말 열심히 한 길을 걸어오신 거죠.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위험한 현장도 적잖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은퇴 전에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조직에서의 역할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갑자기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공백이에요. 사회적 소속감의 상실 경찰서라는 조직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신분증 하나만 내밀면 인정받던 환경에서 갑작스레 벗어나는 순간 나는 이제 뭐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정체성 혼란 내 모든 삶이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책 안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직책이 사라지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시간의 여유 이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삶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그려왔던 은퇴 후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라는 자괴감과 함께 설계도가 흔들리는 거죠. 2.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직장을 다녔고 어느 정도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연금이 있으면 큰 위기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부분만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삶의 태도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 vs 마음의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거나 별다른 목표 없이 보내면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조정.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핀잔을 듣거나 예전엔 몰랐던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조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속했던 공동체가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모임을 찾거나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미리부터 은퇴하고 나서 나는 뭘 해야 할까? 어떤 공부를 더 해볼까? 내가 좀 더 재미 붙일 만한 취미나 재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퇴직 후 허탈감이 훨씬 크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각자 다른 직종이지만 비슷한 은퇴 후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3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릴까 해요. 사례 A. 교사로 35년 근무한 60세 여성. 이분은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교단에서 내려오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지셨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받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다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그 활동을 통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핵심 포인트. 내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봉사나 활동을 찾음으로써 사회적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다시 찾은 사례입니다. 사례 B. 대기업을 25년 다닌 55세 남성. 그는 직장에서의 위치와 명함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만큼 퇴직 후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도태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회사 나가면 주변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자신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모임도 안 나가게 되고 점점 집안에 틀어박혔다고 해요. 이분이 찾은 돌파구는 오랫동안 취미로 해온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라이딩 여행도 같이 다니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일상을 기록하니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죠. 핵심 포인트 막연히 집 안에만 있으면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누구와든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작은 목표라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시 은행권에 30년 몸담았던 59세 남성. 평생 돈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으니 본인도 퇴직 후 돈은 충분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정작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살려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훅훅 들어오더랍니다.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간병비, 또 자기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보다 금전적 부담이 컸대요. 결국 이분은 너무 늦기 전에 파트타임으로 컨설팅이나 세무 상담 같은 일을 조금씩 맡게 되셨는데 이게 금전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확신을 줬다고 해요. 핵심 포인트 내가 축적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볼 길을 찾는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감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례 모두 한마디로 말해 은퇴 후 인생에도 분명 의미 있는 길이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스스로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4. 은퇴 후 설계도를 다시 그리려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텐데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진단 퇴직 전에 혹은 퇴직 직후라도 좋으니 내 인생에서 진짜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내가 언제 행복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역량 살리기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힌 대인관계 기술, 위기 대응력, 혹은 상담 능력 등등 본인이 간과하고 있는 역량이 꽤 많을 수 있어요. 예컨대 경찰 출신이라면 보안 컨설팅이나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은 분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교사 출신이라면 과외나 학습 봉사, 은행원 출신이라면 재무 컨설팅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사회적 관계 재정비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 폭이 확 줄어들기 마련이니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지인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의외로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대화 속에서 해법을 찾기도 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집 앞 공원 산책하기처럼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존감도 오르고 나도 아직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5. 결국 은퇴도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사실상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경찰 공무원이든 교사든 은행원이든 대기업 직장인이든 모두가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진짜 내 이름을 찾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59세 경찰 공무원분도 퇴직 6개월이 지나며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지역의 청소년 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 친구들도 사귀고 계십니다. 처음엔 본인도 쑥스러워서 쉽게 마음을 못 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내 경험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6. 마무리하며. 퇴직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임용고시나 각종 시험 혹은 취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방치해둔 채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의 설계도는 점점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 발자국씩 내딛는다면 그 설계도는 얼마든지 새롭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미뤄두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장담컨대 은퇴 후 공백감이나 현실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리부터 인생 2막, 3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두고
작은 일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경찰 공무원 59세, 퇴직 6개월 만에 무너진 인생의 설계도 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직장에 몸담아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경종을 울립니다. 동시에 그렇지만 나의 새로운 시작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전해주죠.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A사 용지 한 장 펼쳐놓고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가? 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내일이 훨씬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부터라도 다시 준비를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 하고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